화둥이 여러분, 아니야!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말고사 범위인 산화환원 반응 166쪽부터 167쪽, EBS 267쪽부터 269쪽 개념 완성에 해당되는 부분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산화환원을 전자의 이동과 산화수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더불어서 산소 관점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화수를 이용하여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번 시간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입니다. 산화는 산소를 얻는 반응이죠. 우리가 다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다시 한번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원은 산소를 잃는 반응이죠. 그래서 구리가 산소랑 만나서 이 CO라는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될 때 구리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되었죠. 그리고 산소를 얻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1학년 때 그 철의 재련 과정에서 시험에 냈던 화학 반응식인데요. 이 산화철 Fe2O3가 순수한 철로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산소 관점에서 환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두 가지 관점에 설명하겠죠. 할 수 있겠죠. 탄소 하나당 산소 하나인데 탄소 하나당 산소 두 개로 산소를 늘었으니까 산화 또는 일산화탄소 3개가 가지고 있는 산소가 총 3개인데 이산화탄소가 3개가 가지고 있는 산소는 6개로 산소가 늘었으니까 산화 또는 산화철이 환원됐으니까 우리가 1학년 때 산화환원 동시성,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산화환원 동시성에 의해서 산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 방금 말한 산화환원 동시성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한 물질이 산소를 잃는 환원 반응이 되면 다른 물질은 산소를 얻는 산화 반응, 반대로 산소를 얻는 산화 반응이 진행되면 다른 물질은 산소를 잃는 환원 반응이 항상 빨간색으로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산화환원 동시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탐구 활동 하나 볼게요.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탐구 과정은 첫 번째, 그림 가와 같이 도가니에 붉은색의 구리가루를 넣고 충분히 가열시키게 되면은요, 우리가 아까 봤던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CO라는 산화구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 계수도 맞추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산화환원 표시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산소 관점에서는 이제 산화, 구리가 산소를 얻었다는 산화는 쉽게 잘 설명이 되는데 환원은 잘 설명하기 어렵겠죠. 어떤 물질이 산소 관점에서 설명하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 관점을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 산화수라는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학습할 테니까 일단은 구리의 이 구리가 산소랑 만나서 산화구리가 되는 반응에서 환원도 동시에 산화환원 동시성에 의해서 환원도 진행되었지만 산소 관점에서 설명하기 어려워서 산화만, 눈에 보이는 산화만 썼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원의 생성물과 탄소가루를 섞어서 과정원에 생성된 산화구리가 탄소랑 섞어서 산화구리는 순수한 구리로 환원되었고 그 다음에 탄소가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개수부터 맞춰야겠죠. 여기 개수 맞추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산화구리가 여기 구리군요. 잘못 썼네. 산화구리가 순수한 구리로 산소를 잃고 환원되었고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었죠. 네, 그러면은 결과 및 정리 보겠습니다. 과정 1에서 붉은색의 구리가루는 검게 변하게 됩니다. 이 검게 변하는 걸 산화구리라고 하고요. 구리가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가로치고 2 쓰는 거는 구리
플러스 2짜리다 라는 설명 예전에 했었어요. 두 번째, 과정 2에서 검은색의 가루가 다시 붉게 변하면서 석회수가 뿌옇게 되는데, 이 석회수가 뿌옇게 되는 것도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석회수는 CaO라는 산화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게 되면 CaCO3라는 탄산칼슘의 고체가 생성되면서 뿌옇게 변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다시 붉게 변하면서 탄소가 산화돼서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고 순수한 구리로 환원이 되겠죠. 그때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는 환원 반응과 산소를 얻는 산화 반응이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까지.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산소 관점에서 산소 이동과 여러 가지 산화 환원 보도록 할게요. 물질이 연소라는 거는 산소랑 결합할 때 우리가 빛과 열을 내기 때문에 물질이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랑 열이 필요하다는 거, 또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이 연소되면서 산소랑 만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된다. 그때 산소 관점에서 설명해 보면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로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질이 환원되었겠지만 산화환원 동시성에 의해서 산소 관점에서는 아직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도 보면 우리가 철의 재련 과정이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 선생님이 작년에 시험에 낼 때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었죠. 첫 번째,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일산화탄소로 불완전 연소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탄소는 산소로 얻어 산화되었고, 이 산화철 아까 반응 살펴봤었죠?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었다. 즉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산화철이 주성분인 철광석에서 철을 얻는 재련 과정으로 산화철이 환원되어서 순수한 철을 우리가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자 관점에서 산화 환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했어요. 산소랑은 정반대죠. 산소를 얻었을 때 산화, 산소를 잃었을 때 환원이니까요. 우리가 전자를 잃는 것을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 생성물 쪽에 두 개의 일렉트로닉의 약자가 전자라고 했었죠. 일렉트로닉이 전자니까 일렉트로닉의 E를 따서 이렇게 우리가 E- 두 개의 전자가 나왔다라는 산화 반응을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 파란색으로 네모치는 이런 별표를 이런 반응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니까 반응물 쪽에다가 전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환원 동시성, 이 전자 관점에서도 산화환원 동시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 물질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게 되면 다른 물질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기 때문에 항상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 위에 살펴봤던 반응식에서 산화 반응식에서 나왔던 전자가 이 환원 반응에서 필요한 전자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아래 그림에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 전자가 이동을 할 때 도선 또는 이온을 따라 이동하면서 물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기라는 게 흐르게 되죠. 그러면 금속의 반응성 한번 살펴볼게요. 금속은 우리가 원자과 전자가 3개 이하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잃고 산화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주로 금속이 된다는 것도 1학년 때 간단하게 배웠을 겁니다. 까먹었으면 이제 알면 되겠죠. 전자를 아무튼 금속은 잘 잃는다. 잃고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전자를 잃고 산화되기 쉬울수록 우리가 반응성이 크다라고 이제 약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조건적 암기하라고 하지 않는데 요거 하나 암기 좀 부탁드릴게요. 꼭 알아야 되니까 별표도 하나 칩니다. 첫 번째는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아연, 그리고 철, 그리고 니켈, 그리고 주석, 그리고 납,
그리고 우리 금속인데 이 수소를 기점으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냐 아니면 수소보다 작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괄호치고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비금속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수은, 그리고 은, 그리고 백금, 그리고 마지막은 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이 반응성이 작잖아요. 반응성이 작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자를 잘 잃지 않는다는 뜻이죠. 산화되지 않고 양이온이 되지 않는다. 그 형태 자체로 잘 보존이 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으로 만든 장식품이 오랫동안 변치 않고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격도 비싸겠죠. 그래서 아래로 넘어가서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게 되면 반응성이 큰 금속이 먼저 전자를 잃고 산화되면서 양이온이 되면 다른 금속은 산화환원 동시성에 의해서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될 겁니다. 우리가 황산구리 수용액, 이거 선생님 1학년 때 냈었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을 넣게 되면 여기 지금 위에 다시 올라가 살펴보니까 아연은 지금 반응성이 큰 부분에 속하고 구리는 반응성이 작은 부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아연이 반쪽 반응식을 먼저 써보면 아연 2+로 불에 녹으면서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구리 플러스 2 반응성이 작은 물질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환원되겠죠. 그래서 아연이 먼저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면 그 아연 이온이 되고 그 전자가 도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구리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돼서 석출이 되겠죠. 그래서 아연은 아연 이온으로 산화, 구리 이온은 중성의 구리로 환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 A에다가 금속 A가 녹아 있는 데다가 B를 넣었을 때 B가 B가 녹아 있는 수용액에다가 A를 넣게 됐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A가 더 반응성이 크다는 뜻이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대로 B가 더 크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아래로 넘어가서 금속과 이 금속이온의 반응 탐구 활동 살펴볼게요. 우리가 구리판에 질산 은 수용액에다가 구리판을 넣었어요. 지금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살펴보면 이번에 빨간색으로 이온의 경향성을 표시를 해볼게요. 구리는 지금 빨간색, 여기 선생님 별 붙이는 데 있고, 은이 더 작네. 그래서 구리가 더 반응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먼저 반응식을 살펴보면 구리가 먼저 녹으면서 이렇게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고 그 전자를 은이 받아주겠지. 근데 우리가 산화환원 아래서 살펴봅시다. 먼저 구리판에다가 은이 석출이 되겠지. 구리는 녹아 들어가고 은은 석출이 되니까. 그래서 수용액의 색이 점점 푸른색이 옅어질 겁니다. 푸른색이 옅어진다는 거는 푸른색으로 변해 들겠죠. 잘못 설명했는데 푸른색으로 변해 들어간다는 거는 구리 이온이 많아진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산화가 되면요. 산화되어 녹아 들어가고 은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환원이 됩니다. 산화환원에서 구리가 잃은 전자수와 은이 얻은 전자수가 같으므로 이거 산화환원 동시성이 되겠죠. 다시 한번 쓰면 파란색으로 빛을 줄고 이 말은 산화환원 동시성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1몰이 산화될 때 은은 2몰이 돼야겠지. 왜냐하면 도선을 따라서 전자가 두 개가 이동할 거니까.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표시를 해보면 여기 양변에 다 2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구리가 녹아 들어가면서 그때 두 개의 전자가 나오고 그 두 개의 전자를 은 이온이 두 개가 받아준다. 이렇게 되고 선생님 친절하니까 연립방정식으로도 이렇게 둘이 나란하게 더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는 등호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등호 관점에서 봤을 때 연립방정식 세우면 옆에 그림처럼 화학 반응식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에서
원자량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원자량은 은이 구리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구리 1몰이 산화되면서 은은 2몰이 석출되잖아요. 게다가 은이 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구리판의 질량은 반응 전보다 반응 후가 더 크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할로젠과 할로젠화 이온 볼게요. 반응성이 작은 할로젠이 녹아있는 수용액에다 반응성이 큰 할로젠을 넣으면 할로젠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여러분들.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려는 게 반응성이 큰 경향입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큰 할로젠을 더 넣어주면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으로 환원이 되고 나머지 이온은 산화환원 동시성에 의해서 전자를 잃고 산화됩니다. 즉 할로젠 반응성은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성, 즉 비금속은 여기 가르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성이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금속이랑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금속 중에서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은 우리 3단원에서 배울 건데 전기 음성도로 따질 수 있고 전기 음성도가 공유한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F랑 CL이 대결을 하면 F가 더 전기 음성도 크니까 전자가 공유한 전자쌍을 플로로 쪽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3단원 내용이지만 극성 공유결합에서 음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걸 델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전자쌍을 뺏긴 염소는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브롬이나 나트륨 수용액에다가 염소를 넣으면 지금 살펴보니까 염소가 브로민보다 더 반응성이 크네요. 그럼 염소가 음이온이 되고 브로민은 그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겠죠. 그 전자를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염소한테. 그래서 먼저 반쪽 반응식부터 쓸게요, 선생님이. 염소 기체 이렇게 염소 기체가 두 개의 염소 이온으로 전자를 얻으려고 이렇게 뭔가 환원이 되겠죠. 그때 이제 잘못 썼네. 선생님 다시 쓸게. 여러분 실수했어요. 미안. 먼저 두 개의 브롬 기체가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어줘야지 염소가 받을 수 있겠죠. 염소 기체 하나가 두 개의 전자를 얻어서 두 개의 Cl-로 이렇게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브롬이나 나트륨 수용액에다가 염소수를 넣으면은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고 브롬이나 이온은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위에다가 써보면 브롬은 브롬 기체로 전자를 잃고 산화되었고 염소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었습니다. 환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로젠 같은 경우 특히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성이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철의 부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이 부식이 되려면 공기 중에 산소도 필요하고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산소랑 물을 얻어서 Fe2O3 그리고 X라는 거는 물 분자가 여러 개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철의 부식이 되려면 공기 중에 산소 그리고 물 그리고 우리가 바닷가 같은 경우 더 빨리 부식이 되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자동차가 더 빨리 부식이 되는데 전해질 이렇게 세 가지가 부식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의 부식과 전해질을 살펴보면 철의 부식 과정에서는 전자가 이동해서 물에 전하질이 녹아있는 경우는 전자 이동을 더 촉진시켜서 철의 부식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탐구 과정으로 철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철이 공기 중에도 노출이 되고 물에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공기랑 물이 모두 녹쓰는 데 기여를 하고 있겠죠. 나 같은 경우 염화칼슘은 건조제입니다. 건조제라는 건 이제 수분을 빨아들이겠죠. 그러면은 나는 공기에 의한 영향만 받겠죠. 다 같은 경우는 이제 끓여서 식힌 물이고 기름을 했기 때문에 물에만 영향을 받을 거고 라 같은 경우는 물, 공기, 그 다음에 소금물이니까 전해질까지 영향을 받겠죠. 가와 나를 비교하게 되면 공기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녹슬지
있느냐는 물의 영향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가와 달을 비교하게 되면 물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공기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 산소, 물, 전해질이 모두가 있는 라가 가장 많이 녹이 쓰는 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의 부식과 부식 방지를 볼게요. 우리 철의 부식이 이제 산소, 물, 전해질이었기 때문에 산소랑 물을 차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철이 부식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걸 기름칠이나 페인트 칠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금속을 익히는 걸 우리 도금이라고 합니다. 도금은 양철이라는 종류랑 함석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양철 같은 경우는 철보다 반응성이 작은 주석을 주로 입히고 산소랑 물을 차단하는 효과가 갖고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도금이 벗겨지면은 철이 더 반응성이 주석보다 크기 때문에 철이 더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먼저 철이 더 산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통조림의 양은 냄비가 주로 주석을 입히는데 우리가 일단 쭉 함석까지 설명을 하고 할게요. 대신 벗겨지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기름칠이나 페인트 칠에 의해서 철이나 물이나 산소를 보호할 수 있다는 코팅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벗겨지게 되면은 그때 전자를 우리가 철이 더 먼저 얻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함석 같은 경우는요, 철보다 이번에는 반응성이 큰 금속, 양철이랑 반대입니다. 그래서 치밀한 피막을 형성해서 산소랑 물을 코팅을 해서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고, 도금이 벗겨지면 반응성이 큰 아연이 먼저 산화되면서 철을 보호해주는 이중 효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철의 부식이 방지되는 이 방법을 음극화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함석을 쓰지 왜 양철을 쓰나요?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단가 때문에 그래요. 통조림, 우리가 함석을 쓰게 되면 비싸요. 근데 우리가 통조림 같은 경우 비싸게 치면 우리가 통조림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좀 통조림 원가 때문에, 통조림 포장재 때문에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한 2,000원짜리인데 3,000원 주고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럼 안 사 먹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양철을 쓰는 거고, 함석을 쓰는 곳은 대부분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부착해서 연결해 가지고 철보다 먼저 산화돼서 결국 철제를 보호해야 되는 경우, 뭐 자동차 광택이나 주유소 탱크, 그리고 배의 선체. 우리가 배를 탔는데 배가 막 어디 태평양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 돌 같은 데 부딪혀서 살짝 긁혀서 양철 소재로 돼 있어서 철이 먼저 부식되면 너무 위험하잖아. 그래서 비싸더라도 배 선체 같은 경우는 함석을 써서 음극화 보호 원리를 쓴다는 거. 주유소 탱크도 그렇잖아. 한번 탱크를 거기 넣어놓는데 오래 써야지 그 탱크가 먼저 부식이 돼서 자주자주 갈아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이잖아요. 합금 같은 경우는 철에다 다른 물질을 섞어서 부식이 되지 않도록 성질을 변화시키는 걸로, 대표적으로 스테인리스 강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철의 크로뮴이라는 화학식으로는 Cr, 원소기로는 그다음 니켈, Ni 이런 애들 섞어가지고 만든 합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정리하고 우리가 문제 빠르게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산소 관점에서는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거, 그 다음 환호는 산소를 잃는 거. 수소 관점에서는 산소만 빼고 산화는 다 잃습니다. 수소도 잃고 전자도 잃고. 근데 환호는 산소만 잃고 수소랑 전자를 수소, 전자를 모두 얻어요. 좀 깔끔하게 쓸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수소랑 전자를 얻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제, 환원제라는 개념까지 마지막 하나 보면,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 산화제,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다시 쓸게요. 황원이라고 쓸 뻔했네. 환원시키면 환원제라고 합니다. 관련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풀고 끝낼게요. 1번 붉은색의 구리가 산소랑 반응해서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되면 구리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가 되겠죠. 파란색으로 풀게요. 두 번째, 아연은 묽은 염산에 넣으면 아연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서 아연이온이 되고 양이온이 되겠지. 그리고 수소는 전자를 산화하는 동시성에서 얻어서 환원돼서, 환원인데 자꾸 황원이라고 쓰네. 환원돼서 수소 기체가 됩니다. 철제 탱커에다가 철보다 산화되기 쉬운 금속을 부착하면 철보다 먼저 산화돼서 우리 철을 보호해주는 법을 음극화 보호법이라고 했죠. 음극화 보호. 법까지 쓸게요.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 산화환원 반응 3번이 되겠네.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로 표시하시오. 연소는 물질이 산소랑 빠르게 반응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으로 연소되는 물질은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됐죠. 한 물질이 전자를 잃고 산화될 때 다른 물질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기 때문에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맞는 말입니다. 황산구리 수용액에다 아연판을 넣으면 아연이 반응성이 더 크니까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구리가 전자를 산화하는 동시성에서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죠. 아연에 묽은 염산을 넣으면 아연이 우리가 그 반응성이 더 크니까 녹을 거고 반응성이 더 적은 수소가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로 환원되기 때문에 아연은 산화가 되겠죠. 마지막 두 개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반응에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반응 물질. 우리가 여기 써보면 마그네슘은 중성 상태니까 양성자랑 전자가 똑같은 상태죠. 근데 이 MgCl이 되면서 마그네슘 플러스 2, Cl 마이너스는 그대로고, 그러면 마그네슘 플러스 2가 되면 양성자가 전자보다 2개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산화되겠죠. 산화하는 동시성에 의해서 여기서 수소가 환원되었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아니면 H 플러스니까 양성자가 전자보다 반응 전에 많았는데, 이 똑같은 물질끼리 합쳐서 중성이 되려면 각각 중성 상태겠지. 그러면 양성자랑 전자가 똑같으니까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죠. 환원 옆에 전자 얻음까지 써줄게요. 마지막 문제, 대망의 이번 프린트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은 쇠못을 질산은 수용액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 반응의 산화제와 환원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 찾아봐야겠죠. 여기 은이 Ag 플러스에서 양성자가 더 많았는데 반응 후에 중성 상태가 됐으니까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철은 중성 상태에서 여기 철 Fe2 플러스로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되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산화제라고 하면은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니까 자신은 환원된 거니까 여기에서 AgNO3, 정확히 표현하면 AgNO3에서 Ag 플러스가 되겠지만 물질을 쓰라고 했으니까 AgNO3라고 쓰면 될 것 같고,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 거니까 Fe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너무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